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편은 조비 에비에이션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참석자의 질의응답 세션입니다. 안드레드 셰퍼드 먼저 질문합니다. 조벤 질문이 있습니다. 상용화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호주, FAA, 한국, 일본, UAE에 신청을 했고 단기적으로 상용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조벤이 대답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요약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에서 상용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TA와 GCAA를 포함한 정부의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리닝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진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첫 번째 인프라 착공식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첫 비행을 하고 올해 말에는 상용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영국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환상적인 진전과 최근 호주에서 진전이 발표되고 모든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FAA가 현지 규제 기관과 맺고 있는 양자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이를 통해 팀이 전 세계적으로 FAA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놀라운 작업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국제적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요소는 국내 운영과 우버 및 델타와의 파트너십으로 공항의 수요 생성 및 인프라 측면에서 델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과 LA에서 보고 있는 추진력에 대해 정말 기쁩니다. 안드레드 셰퍼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간단한 후속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매튜나 폴 또는 디디에게 더 많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출시와 이제 네 번째 항공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운영하거나 국제시장에서 판매할 때 생산을 더 크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한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프로세스의 비용 관점에서 자동화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프로세스가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매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담당하고 디디에에게 넘겨서 제주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우리는 진행 상황에 매우 만족합니다. 저는 과거 통화에서 비행기당 감소를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 공장 운영 전반에 걸쳐 교훈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수직 통합 덕분에 비행기의 모든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최종 조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토요타와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진행 상황에 정말 만족합니다. 출시에 대한 교훈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출시되고 운영에 적용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속적인 비행기마다 통합하고 거기서 속도와 리듬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디디에에게 제조 현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디에가 대답합니다. 지난 몇 달은 제조에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세대의 비행기를 통해 원자재 수령부터 최종 통합으로 이어지는 작업 지층까지 비행기 제조의 가치 흐름을 진정으로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최적화, 처음에는 시작하지 않았던 자동화 구축 프로세스를 정말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수율 측면에서 우리는 월별로 수직 통합의 여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수율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수율과 효율성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대의 항공기를 생산한다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올해 중반에 이미 이를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TC, 형식 인증 직후에 생산 인증서를 받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JP모건의 빌 피터슨이 질문합니다. 수소항공기에 대한 중장기 비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현재 4인승 모델의 수소 버전을 개발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향후 다른 모델에도 적용할 계획이신가요? 탑재량과 수소 연료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수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암시하셨겠지만 내부적으로 R&D 측면에서 현재 지출이 얼마인지, 메타 수익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벤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린 다음 지출 측면에서 매트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전기 프로그래밍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전반적인 성능을 극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때는 훨씬 더 초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끌어올릴수록 이것이 항공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괴적 기술이라는 확신이 커집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시연의 경우 그것은 단지 시연일 뿐입니다. 우리는 배터리 전기 항공기를 가져와 수소 전기 시스템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것으로 상당히 더 넓은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미국과 전 세계의 규제기관이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가 생산 버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규제 단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에 사용된 비용은 극히 적었습니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상승 효과는 우리가 소량의 지출과 항공기의 제한된 수의 시스템을 수정하는데 소량의 증분을 작업할 수 있고 인접한 대형 탐스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도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일한 버티포트 투자, 동일한 소프트웨어 운영 엘리베이터 OS 운영 체제, 동일한 조종사 교육 등으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런 다음 재정 부분은 매트에게 넘기겠습니다. 매트가 대답합니다. R&D 비용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R&D를 세 가지 범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엔지니어링 공장이거나 인증 공장인데 이는 정말 중요한 근육이고 디디에가 말했듯이 기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시점에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인증에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리소스가 있고 업그레이드를 차단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통합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것의 진정한 장점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차단하는 것 중 일부는 결국 수소나 자율주행 로드맵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비용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공장에서 구축하는 비용과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거나 시험 제품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단위를 구축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종류의 제조 원가 또는 진행 중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폼팩터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성장을 보게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상업화 지원과 생산 정장으로서의 이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정부 계약인데 기회와 상호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평가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것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공장과 일종의 제조 부문인 더 큰 두 부분은 공장에서 안정되고 제조 부분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생산과 상업화를 지원합니다. 빌 피터슨이 계속 질문합니다. 인증으로 전환하고 1년 전쯤에 논의했던 것 같은데 FAA와 이아사가 인증 기준을 조화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요. 이아사가 FAA 형식 인증을 검증하는 것에 대해 최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의 안전기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UAE, 일본, 영국, 호주에서 많은 기회가 있지만 유럽 시장도 큰 시장이잖아요. 폴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아사와 직접 협력하고 FAA와도 협력해서 이아사 인증에 향한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FAA였고 앞으로도 계속 FAA와 협력해서 점점 더 가까워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이 분야의 핵심 요점에 대해 일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진행하거나 완료하면 영국 CAA와 함께 확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후 이아사 인증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스틴 뮬러의 질문입니다. 비리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FAA의 eVTOL 항공기의 수소 변형을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려면 수소 추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SFAR 및 인증 기준이 필요할까요? 그게 이 비행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었나요?
폴이 대답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SFAR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SFAR은 일반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항공기 인증에 사용되는 기술에는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지만 몇 가지 부산물과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측면에서 경로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형식 인증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수소와 같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항공기라고 부를 플랫폼을 구축했고 그 항공기에 많은 인증 기반이 재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 형식 인증 이후에 개정된 형식 인증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항공기 플랫폼의 기초가 여기에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그러한 변화에만 집중될 것입니다. 여기서 매트가 기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큰 요소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인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 시스템 및 비행기를 개발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개발하고 인증으로 이끄는 전체 기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재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조벤이 말했듯이 시범 실험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FAA에서 새로운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정말 기쁩니다. 그 후로 우리는 FAA와 함께 이 기술에만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더 작은 규모로 수소와 관련된 변경사항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스틴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FAA 프로세스 4단계가 37%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쇼와 검증 단계에서 항공기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5년 말까지 형식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폴 시아라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단계에서 3분의 1 이상이 완료되어 진행 상황에 대해 정말 흥분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기는 이전 분기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에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분율 외에도 준비된 발언에서 강조하고 싶은 정말 독특한 점 중 하나는 FAA 인증 분야의 여러 측면에서 여러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전에는 예를 들어 재료에 대한 작업하거나 장비 자격에 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비행 제어, 추진, 지구력 테스트, 인적 요소 등과 같은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측면에서 더 광범위한 노출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구성 요소 시스템에서 시작하여 항공기까지 이어지는 항공기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항공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사반티시스가 질문합니다. 저는 당신이 생산 적합 항공기로 어떤 유형의 비행을 했는지 공유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이 이미 실내에서 태어나고 전환 비행을 거쳤는지 아니면 비행 테스트 프로세스에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폴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비행과 관련하여 한 걸음 물러나서 2017년에 실물 항공기 비행을 시작했고 2020년에 실물 크기의 사전 생산 프로토타입 항공기를 비행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비행기를 비행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며칠 전까지도 여기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많이 비행하여 자신감을 얻고 항공 구조, 비행 제어, 추진 장치와 관련된 설계를 성숙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실제로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설계를 확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적절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높은 확신을 가지고 설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따라서 비행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계획의 일부입니다.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모든 피라미드에서 4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기로 이어지는 장비 시스템입니다. 특히 지난 분기에 시간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증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계속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장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발 테스트 자산을 적합 테스트 자산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FAA에서 실제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AA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테스트 계획에 대한 진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페이스를 유지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분명히 그 측면에서 37%를 제출한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그 비행기에 대한 진행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음 분기에 모든 비행기가 여기서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반티가 다시 질문합니다. DDA에 대해 명확히 말하자면 이것들이 전체 규모라는 것을 알지만 생산 버전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신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비행하고 싶거나 테스트 비행을 하는 방식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벤이 대답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 디자인에 대해 정말로 확신할 이유는 없고 이것은 비행 테스트를 거치는 진화 일부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적합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측면, 우리가 여기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가 FAA 적합성을 향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고 FAA가 사용 가능하자마자 FAA 포인트를 받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FAA가 여기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 테스트 실행 중 일부를 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출하고 다음에 초대할 때 그것이 크레딧을 위한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반이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두 번째 질문과 잘 맞아떨어지는데 저는 이런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비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인증 적합 항공기로 전환하는 대신 생산 적합 항공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칙은 충분한 테스트와 비행시간 등을 갖기 위해 적합 항공기를 6개나 7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디디에가 대답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매트에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비행기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 축은 우리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정말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품 품질 측면에서 이것을 확실히 하고 PC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장할 때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위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방식입니다. 축의 반대편에서 우리는 이 비행기들이 각각의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들 중 일부는 엔지니어링 및 PC 목적을 위한 검증 활동을 성숙시키고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직접 사용됩니다. 이 비행기들 중 다른 비행기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방부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룹은 국제 시연을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들은 각각은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점에서도 운이 좋습니다. 최종 목표 활용도가 있고 또한 TC와 PC에 매우 중요한 단기적 용도도 있습니다. 매트가 대답합니다. DDA는 방금 제가 말했을 법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전통적인 항공 프로그램에서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항공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단지 당신의 적합 항공기를 만들 뿐일 것입니다. 새롭고 참신한 항공기를 통해 우리는 국방부와의 교전이든 사람들의 가능성의 예술이 무엇인지 탐구하거나 전통적으로 헬리콥터로 제한되어 있고 헬리콥터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영공에서 이러한 항공기를 작동시키고 싶어하는 국제 지역이든 많은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공기를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행운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4-5대의 적합한 항공기만 있을 수 있는 기존의 일상적인 항공 프로그램과 달리 우리는 더 많은 항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DDA가 언급한 제조 능력을 위해, 둘째, 프로세스 개선하여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이러한 항공기를 서비스에 도입하고 많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대중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환영받는데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바클레이의 데이비드 짜줄라의 질문입니다.
조벤이나 파울, 어쩌면 여러분은 조비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수소를 생각하고 자율성을 생각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FAA에서 최상의 항공기를 인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초점에서 벗어나 위험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험을 평가하거나 고려한 정도까지 회사 전체의 고위 수준에서 어떠한 완화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조벤이 대표입니다. 저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배터리 전기 항공기 인증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거기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디에가 말했듯이 우리는 배터리 전기 항공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보고 있으며 이런 점진적인 기술을 더해 우리 앞에 있는 기회를 실제로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차세대 항공회사로 확장하면서 우리의 발전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데이비드 자줄라 질문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두 개의 보도자료에서 핵심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핵심 시장과 비핵심 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내 시장이 비핵심 시장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폴이 대답합니다. 어떤 보도자료를 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언급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시장은 잠재적으로 핵심 시장입니다. 그러니 그 특정 표현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벤이 이전 답변에서 두바이 전역에 완전한 리닌 모드에 있으며 그곳에서 상용화할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델타와 우버와 협력하여 미국에서 잠재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와 이전 통화를 해서 강조했던 작업 중 일부는 미국 FAA와 영국, 호주, JCAB, 일본 등 전 세계 다른 규제기관 간의 양자협정을 활성화하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초기 시장 중 일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컨대 핵심 또는 핵심이 아닌 것에는 마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이러한 모든 시장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요즘은 자동 번역이 성능이 아주 좋은데 번역된 것을 읽어봐도 내용 자체가 매끄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일반 미국인들도 저 대화를 100% 이해할 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문맥의 느낌만을 캐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